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진행을 맡은 배상민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회의원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출마의 변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배준영입니다. 우리 지역구는 인천 면적의 70%입니다.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접경, 농어촌, 그리고 섬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진 우리 지역구가 잘 되는 것만이 우리 인천,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회, 청와대,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과 네트워크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심이었던 중구, 해양 중심인 옹진군, 그리고 한반도의 배꼽인 강화군이 잘 살 수 있도록 중심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의 핵심 공약을 아는 게 선거에서는 중요한데요. 첫 번째 대표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요? 모든 질문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원래 인천은 그 철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철도가 시작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 KTX가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에 철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KTX를 인천역까지 끌어오겠습니다. 현재 송도까지밖에 못 오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역까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역에서 공항까지 가는 제2공항철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천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이 살고 하늘도시의 교통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멀리 부산에서부터 인천역을 통해서 공항까지 가는 40분, 40km의 물류 비용 그리고 여객 비용이 세이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 전철 시대를 열 것입니다. 강화가 여러 규제 때문에 발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검단, 오류까지 2호선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이 턱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화에서도 전철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핵심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저희 지역은 뭐니 해도 인천공항이 가장 크고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 경제를 넓히고 또 분수 효과, 낙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년 정부에 배당하는 돈이 4천억 이상 됩니다. 이 중에 일부라도 그 근로자들의 임금 향상이라든지 지역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환승 할인이라든지 응급실이 딸린 병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런 재원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항이 중심이기 때문에 시애틀과 같이 거기는 예전에 보잉의 본사가 있었던 곳인데 이런 항공 시설을 중심으로 학교도 만들고 컨퍼런스 시설이 있는 마이스 시설도 구축해서 이른바 공항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종과 강화를 다리로 연결해서 5천년의 역사를 보고 싶은 우리 외국의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15분 만에 강화를 건너가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항 경제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약이 잘 이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내양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수건인 내양 재개발 사업과 계양 창조도시 재생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쇠퇴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원도심에 속해 있는 항만은 이제 주민에게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 내양도 100만 평에 이른데 이것이 이제 주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인천항 8부두 만평이 주민들한테 개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항만 물류협회장을 하면서 여러 회사들과 근로자 문제를 해결해서 개방에 이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상상 플랫폼이라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다시 발돋움할 그런 찬스였는데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곳의 주인은 현재 항만공사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과 잘 협력을 해서 다시 인천 내항을 인천 중구의 그 아주 중요한 인프라로 삼아서 관광 사업을 다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인천역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동인천 역사에 복잡하게 걸린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를 다시 동인천역의 중심, 인천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민들의 영상을 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 저 결혼을 하기 위해 돈을 많이 모으고 있지만 주택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엄두가 안 납니다. 이에 많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을 위한 정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결혼 문제라면 모든 청년들의 고민일 겁니다. 특히 주택 마련 문제가 가장 고민인데요. 주택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집 걱정 때문에 그 결혼하기를 망설이는 청년들 문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 결혼과 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도 결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주택 문제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생애 첫 주택, 단란한 첫 번째 신혼 가족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서 이런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을 많이 늘려서 부담 없이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갚아나가도록 해서 이런 그 젊은이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무려 19번이나 고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있고 비서실장 같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집을 팔라고 하면서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토교통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을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지역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본인 학교조차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없는 실정인 건 다 알고 계시죠? 학교 신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편안하게 여유 있게 놀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공간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의 영상을 봤는데요.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건설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중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이 더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부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네, 지금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9만 명이 넘어서 이제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학교 신설 반드시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아주 엄격한 잣대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학교의 말하자면 설립 기간 그리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기간들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은 6,300가구 정도가 더 들어오고 한 830명 정도가 학생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번에 4번이나 부결됨으로써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교육부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영종국제도시에 많은 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 보육 지원 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이 복합 시설 같은 것도 아울러 학교와 딸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3연육교와 수도권 환승 할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영종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선 올해 꼭 제3연육교 착공이 필수적인데요. 게다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환승 할인도 영종만 제외돼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제가 오늘 제3연육교 때문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제3연육교의 완공이 2028년도로 밀린다. 그게 고속도로를 같이 맞물려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에서는 그 계획을 접고 2025년도까지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3연육교는 첫 번째, 두 번째 다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 번째 손실보상금 문제를 놓고 여태까지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5천억 원의 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풀어서 이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환승 할인은 수도권 전철의 환승 할인이 안 되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영종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라에서 영종역까지 가는데 한 역인데 무려 1,000원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1년에 한 80억 원의 예산이 더 듭니다. 그것을 같이 분담해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데다 인천국제공항까지 있지만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 상황 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요? 네, 응급실이 딸린 국제병원을 만드는 것, 종합병원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수건입니다. 특히 이 공항과 같은 곳은 대규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응급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복지부 2차관이 김광립 차관한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운영입니다. 이 응급실이 딸린 종합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적십자 부회장을 하면서도 인천의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이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인천공항공사, 공항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항에 꼭 응급실이 딸린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대명제를 우리가 이 정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에 딸린 재원은 공항공사, 경제청, 중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같이 나눠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거중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화군의 교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화군은 열악한 교통 여건이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죠.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강화를 가려면은 교통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래서 결국 교통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열 체크 때문에 조금 시간이 밀려서 그렇게 꺼려하시는 분들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강화 전철 시대를 열자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각종 규제 문제 때문에 군사 규제, 문화재 규제, 수도권 규제 때문에 발전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 전철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단과 오류까지 2호선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김포 골드라인도 이제 턱밑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변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면은 이 강화의 전철 시대가 열리는 것이 꼭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화에서 서울과 인천의 중심까지 가는 이런 교통편이 지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잇는 광역 직행버스를 바로 만들어서 인천으로 온 지 20여 년이 지난 강화군이 아직도 인천을 오가려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화의 일자리 대책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화는 인천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인데요.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입니다. 일자리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질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유입되면은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좋은 환경이 되면은 다시 일자리가 유입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강화의 북쪽에는 강화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민들을 지원하는 이 지원 체계, 청년 지원 체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이제 지원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발전되고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활력을 일으키고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카카오 같은 기업에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기업 출신으로서 제가 여러 군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화는 뭐니 해도 문화 관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컨퍼런스도 하고 또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옹진군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문제입니다. 섬지역 주민들은 가장 불편한 사항이 내륙으로의 교통인 배편과 연도교 같은 다리 문제인데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백령도, 대청도를 3박 4일 동안 방문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백길은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사실 오가기가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작은 배로는 이런 어려운 점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0톤급 이상 되는 배가 번갈아 가면서 그것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오가는 것만이 이 옹진군, 특히 서해 5도의 어떤 그 여객선으로 인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
여러 섬들의 이런 완전공영제를 통해 갖고 복지 혜택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섬들도 육지와 같이 이런 편안한 교통 그리고 삶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이 정부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가는 버스가 있지만은 인천의 중심까지 직접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버스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관철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옹진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옹진군이 서해 5도 발전 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열악한 섬 지역 도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네.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서해 5도 섬에는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지키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마땅히 감사를 표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만 원에 그치는 정주 지원금을 저는 지금 특수지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에 준하는 20만 원 정도로 올려줘서 이분들이 정말 그 마음 편하고 또 뿌듯하게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했고 또한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9천억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3,600억 원, 지금 4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을 이미 획정해 놓고 사업까지 챘는데 이것을 저희가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을 잘 알고 항만물리업 회장을 했고 또 이런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국회에서부터 유지해온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IMF보다 더 힘들고요. 그리고 외교안보도 6.25 이후로 힘들다고 그럽니다. 국론 분열은 어떻습니까? 해방 이후로 가장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가운데 미래통합당 저 배준영이 쓰겠습니다. 지난 4년 전 1.3% 차이로 석패했고 그것을 만회하고 또 그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천 면적의 70%를 다니면서 노력하고 갈고 닦았습니다. 이런 노력이 다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 배준영을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을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의 초청 대담을 마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